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네요.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좀 이제 플러그 파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리뷰를 한 지 조금 된 것 같아서 아마 8월달 되면은 아마 플러그 파워의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어쨌든 그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요 이제 자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날 플러그 파워에서 이제 나왔던 그 자료고요. 그거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먼저 보면은 이게 핀란드 쪽, 유럽이죠. 유럽 쪽에다가 지금 플러그 파워가 2.2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전해조를 이제 공급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2030년이에요. 목표가 2030년이라서 여기 지금 보시면 FID라고 나와 있죠. 이게 Final Investing Decision이라고 그래갖고 최종 결정이 아직 2025년, 2026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기간이 좀 남았지만 어째 3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게 잘 되면 계약의 성사가 될 것이고 안 되면 계약이 뭐 이제 성사가 빠그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대규모 2.2기가와트 전해조를 지금 유럽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 뉴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군데다가 할 건가 봐요. 코콜라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포브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크리스탈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1기가 250메가와트짜리 이제 3개를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플러그 파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어떤 지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1.2에서 1.4빌리언 달러 정도 될 거다. 2023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 포지티브. 우리 지금 그로스 마진이 흑자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북미에서 원래 미국 쪽에서 매출이 9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출이 지금 유럽 쪽으로도 조금 이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비율이 유럽 쪽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다행이죠. 왜냐면 한 나라에서 매출을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나라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리스크 관리에 괜찮으니까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olicy climate이라고 하면 기후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슈가 되니까 뭐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단은 뭐 수소가 이슈 뭐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 수소겠죠. 그리고 지금 플러그 파워에서 얘기하는 2030년은 지금 뭐라고 이제 목표가 뭐냐면 자, 하루에 이제 2,000톤의 수소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10만 대의 하이비압의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밴이 도로에 10만 대 이상 굴러가게 하겠다. 이 2030년도 목표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정용 뭐 이제 수소 발생 장치를 1기가와트까지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전해조를 2030년까지 수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게차 있죠? 지게차. 여기 지금 50만 대까지 지게차 수소 배터리 퓨얼셀을 이용한 지게차를 이게 5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그 퓨얼셀이 있죠? 수소 연료존지. 이거 지금 1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수소 연료존지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겠다. 제조 능력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그 파워에서 얘기하는 2030년까지의 목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일렉트로라이저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해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 이게 물론 전망이죠. 2030년이 아직 많이 남았긴 했지만 어쨌든 전해조에 대한 수요는 여태 2030년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많은 전해조를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파이프라인이 플러그 파워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가 2023년까지 45% 연평균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말은 결국에 이제 수소 관련된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연평균 45%를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머티리얼 핸들링이 뭐냐면 이제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고에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싣고 나르는 걸 이제 머티리얼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얘들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 벌써 이제 2개의 그런 고객을 유럽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스테프랑 아스다라는 회사 안 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2개의 새로운 신규 고객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1개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머티리얼 핸들링 관련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요 지금 머티리얼 핸들링, 그러니까 지게차 관련해 가지고 좀 역사가 있죠. 플러그 파워가 이번에 6월 16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짤막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플러그 파워의 CEO인 앤디 마쉬가 그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웨스트라는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앤디 마쉬라는 CEO가 2008년도에 이제 영입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쭉 하다가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매출이 100만 달러 정도였고,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시장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EO가 그전엔 CEO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좀 개척을 하려고 월마트에 찾아갔대요. 월마트에 찾아갔는데 월마트에서 이제 이거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플러그 파워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얘네들은 가까운 사이죠. 월마트랑 플러그 파워는. 그때부터 이제 그 월마트가 지게차, 수소 지게차를 이제 도입을 했더니 improve productivity,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갔다라고 월마트가 이 플러그 파워 CEO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생산성이 올라갔냐? fast fuel,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빨리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그 동력을 빨리 충전을 하면 할수록 이거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쉬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증가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 정도 더 빠르게, 뭐랄까요, 좀 재화를, 그 창고에 쌓여있는 그런 물건들을 운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그 옛날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지게차가 좋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요 지게차 관련된 거, 머티리얼 핸들링 있죠? 요 머티리얼 핸들링 같은 것들을 월마트가 일단은 이게 괜찮다라고 이미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이 수소 지게차 쓰겠다. 뭐 이게 생산성이 좋고 빠르고 충전도 빠르고 해서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도 탄소 발자국을 이제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채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와 플러그 파워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에서 하이비아 라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맺은 게 있죠. 이게 르노랑 조인트 벤처를 맺었는데 요거 지금 이제 하이비아 지금 10만 대였나요? 10만 대를 달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랑 SK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리자동차와 SK는 뭐냐? 한국에서의 버스를 지금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게 야드 트랙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야드 트랙터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겼죠. 이거 우리 미국에 보통 이런 잔디 많이 깎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야드 트랙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것 같고, 요런 큰 크기의 야드 트랙터도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도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넣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드 트랙터 얘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고.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초록색을 한번 볼게요. 그린 EV 차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분기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얘들이 요런 걸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뭐 아마존 보이죠? UPS 보이고 페덱스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플릿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량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EV 차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보시면 수소 차징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래 H2를 팔지 않습니까? 근데 H2를 파는 게 아니라, 자, 주유소가 있죠.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이제 주유소예요. 자, 주유소입니다. 수소차가 오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와요. 전기차예요, 전기차.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오면, 이 지금, 플러그 파워가 전기를 충전해 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지금 여기다가
플러그 파워로 한다. 수소 연료 존지를 여기다 딱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창고가 있겠죠. 수소에서 이런 수소를 보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퓨얼셀에서 뭘 생산합니까? 전기를 생산하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요 EV를 충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그 파워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기를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만 우리가 연관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이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꿔서 전기차를 충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박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의 단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 충전소는 그냥 전기를 모아다가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수소로 바꾼 다음에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꾸고 일렉트로로 바꾸고 이거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죠.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이 EV 차징이 비즈니스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가 갖고 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백업 파워로도 쓴다. 여기 보시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아마존 웹 서비스 보이죠. 그다음에 에너지 볼트라는 데가 있는데 디젤 제너레이터를 이제 그렇게 한다. 뭐랄까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젤 제너레이터 요거 석유로 전기 만드는 그런 백업 파워 있죠. 보충 전기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퓨얼셀 같은 거를 딱 장착을 해갖고 전기가 만약에 딱 끊긴다. 그럼 이 퓨얼셀에서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백업 파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플러그 파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기 자동차예요. EV에서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자, 애뉴얼 에너지 그러니까 1년에 230테라와트를 소비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전기차 충전하겠다.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요 그래프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백업 파워를 쓴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들 다 데이터 센터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든지 데이터 센터든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거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지금 EV를 충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방금 지금 EV 차징이죠.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볼트가 플러그 파워를 이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채택을 했냐면 이거 백업 파워로 쓰이려고. 예, 백업 파워.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이제 앞으로 소모되니까 이 전기를 이제 끊길 수도 있으니까 요걸 좀 쓰겠다. 근데 요게 지금 또 이제 주로 어디 쓰이냐면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전력망이 깔리기 어려운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다가 이런 백업 파워를 이제 세우겠다. 이거 지금 플러그 파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볼트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퓨얼셀을 이용해 가지고 백업 파워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지금 발을 뻗고 있는 거예요. 플러그 파워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면 이제 미국 지도죠. 지금 현재 지금 영업 운영 중인 곳은 이제 뉴욕주, 테네시, 조지아, 루이지애나 뭐 텍사스 정도인데 얘네가 지금 2025년, 2030년까지 지금 요 지역들까지 지금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거는 요 그림은 제가 이제 1분기 때 2022년 4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굉장히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거의 굉장히 오래된 이제 분기 실적인데 여기 지금 만약에 이게 다 만들어지면 2023년도 말에는 하루에 한 200톤 가까운 수소를 지금 플러그 파워가 생산을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요 표를 좀 가지고 왔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건 이제 핀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쪽 2030년에 로드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 유럽 쭉 해가지고 300톤 하루에 300톤의 수소를 생산하겠다. 요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플러그 파워에서 만드는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저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뭐 1메가와트,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요런 거. 뭐 이런 컨테이너식으로 된 거. 이런 거 있죠. 컨테이너라이즈드 일렉트로라이저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하이비아에서 지금 우리 수소 밴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미 유럽에는 이게 설치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 파워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생산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메가와트 정도 되는 거는 하루에 425kg의 수소를 생산을 하더라. 그리고 크게는 200메가와트짜리 전해조는 하루에 85톤의 수소를 생산하더라.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 한번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또 편하겠죠. 수치 같은 거. 자, 그러면 2026년과 2030년도에 그런 플러그 파워의 전망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아직 많이 남긴 했죠.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가 되면 이제 연간 매출이 한 5빌리언에서 이제 20빌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뛸 것이고, 뭐 그로스 마진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겠죠. 수익률도 늘어나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쯤 되면 당연히 순이익도 플러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내용이 100% 꽉꽉 차 있는 게 얘들입니다. 플러그 파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2026년 5빌리언 달러, 2030년 20빌리언 달러까지 해가지고 매출이 이제 연평균 5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022년과 2023년만 봐도 지금 매출이 100% 이상 늘어났다. 0.7빌리언에서 한 1.4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매출이 100%가 늘어났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만 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내보내고 있죠. 물론 얘네들 지금 굉장히 건물을 많이 짓고 KPX 투자가 굉장히 심해서 순손실이 있습니다. 순손실이에요. 적자 기업인데 어쨌든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소 초창기인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또 뭘 하나 가지고 왔냐면 세킹 알파에서 6월 30일 날 이제 스톤폭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얘는 매도예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플러그 파워가 좋다라는 말씀만 좀 드린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정반대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매출이 1.4빌리언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1.2빌리언 달러로 약간 플러그 파워가 살짝 낮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0.2빌리언 달러를 낮춘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미 2022년도에 매출이 0.7이었어요. 1.4가 됐을 때 100%인데 이게 1.2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0.2빌리언 달러 정도 낮췄다. 플러그 파워가 예상 수치를. 이게 과연 플러그 파워를 매도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르웨이 있죠. 핀란드 쪽에 지금 한 6빌리언 달러 쪽의 매출이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직 3년 남았다. 이거 너무 과장 아니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좀 별로 안 좋게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숄텀, 그러니까 단기간에 약간 좀 주식이 오를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 캐시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캐시 번 레이트.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현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현금을 봐야겠죠. 그래서 2023년도를 봤더니 얘네들이 마지막 분기, 그러니까 저번 분기죠. 200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밀리언 달러가 맞죠. 200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 그러면 돈 얼마 가지고 있냐? 한번 볼까요?
자, 200밀리언 달러를 썼다고 했고, 여기 지금 한 1.6빌리언 달러가 있네요. 1.6빌리언 달러가 있으면 사실 지금 뭐 8분기 정도 버틸 돈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3년이고 2025년까지 가게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가면서 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뭐 이렇게 돈이 캐시에 관련된 이슈가 당장은 또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리스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플러그 파워를 매도하라고 하는 이런 이 글에는 사실 하나도 좀 수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플러그 파워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의견도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매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사실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플러그 파워를 좀 알아봤습니다. 플러그 파워를 좀 알아봤고요. 얘들 아마 분기 실적이 8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8월이 딱 이제 스타트가 되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조금 이제 바쁘더라도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최신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플러그 파워는 요 정도로 줄이고, 저는 또 이제 다시 새로운 또 다른 기업들을 또 리뷰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좀 여유 있는, 조금 좀 지난주에 좀 힘드셨던 분들은 좀 낮잠도 좀 주무시고 그런 일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